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다음에 여기를 떠나서 제2의 인생은 어떻게 살지? 어느 정도 50대가 되면 일단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퇴직 후의 삶은 길고 그만큼 막막하다. 정년은 끝났지만 생계는 계속되고 일할 힘은 남았지만 일할 자리는 없다. 많은 고령자들이 빈곤과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그러나 노후를 지탱할 제도는 여전히 멈춰 있다. 정년 연장은 단순 고용 정책이 아닌 고령화 대응과 노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생존 과제다. 퇴직과 동시에 많은 이들이 소득이 뚝 끊기는 공백의 시기를 맞는다.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2024년 통계청 기준으로 부부 기준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기를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생계비는 총 1억 4,4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득 공백은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도 이제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는 살아가는 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령화에 따른 생계 불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촉탁이라는 꼬리표를 달면은 상당히 위축되고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감수하지 못하면은 그 촉탁을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정년이 지나도 일은 계속하지만 촉탁이라는 이름이 주는 거리감은 여전히 크다. 단지 일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도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다. 그런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출생률 저하로 경제활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숙련된 고령 노동자의 지속적 고용은 생산 가능 인구를 보완하고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숙련 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사회 전반의 역량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제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뭔가 크게 상관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되는 거지. 내가 먹을 파이가 이 사람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아닐까. 노동시장은 고정된 크기의 파이가 아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소비 감소와 내수시장 위축 때문이다.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내수시장이 살아난다. 경제에 활력이 돌면 고용도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는 대체 관계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1년생) (62, 63) 이렇게 매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임금을 적게 주면서 일을 좀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좀 많이 용이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자리를 찾는데 뭐 그런 정부력도 없고 퇴직자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정년 퇴직 후 재취업 시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같은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기업들은 더욱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숙련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된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고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어져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덜고 세대 간 부양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자신의 미래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해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연장했으며 일본은 70세까지 고용기회 확보를 기업 의무로 규정했다.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강제정년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했다. 이들 국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직무 전환, 재교육 등 보완책을 병행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를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오는데 일조를 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좀 깡그리 무시되는 소외받는 느낌. 정년 연장은 모든 노동자가 무조건 정해진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퇴직 연령의 상한을 높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화 시대 모두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 문제와도 맞물려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법 계약 저지, 주 5일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임단협 결과는 한국 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그만큼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역시 2025년 현대차 임단협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왔다.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힘으로 한국 사회의 노동자의 삶을 바꾸어 나가자.